하루는 천자가 황태우께 하려 말하였다. 양상서의 공은 만고의 으뜸이니 환군한 후에 즉시 승상을 봉하겠지만 난양의 혼사를 양상서가 마음을 바꾸어 허락하면 좋거니와 만일 고집하면 공신을 죄주지 못할 것이요 혼인을 우격다지 못할 것이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매우 민망합니다. 태우가 말하였다. 양상서가 돌아오지 않았으니 정사도의 여자에게 다른 혼인을 급히 하게 하면 어떠한가? 상이 대답지 아니하고 나가니 난양공주가 이 말씀을 듣고 태우께 고하여 말하였다. 낭랑은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정가의 혼사는 제 집 일인데 어찌 조정해서 권하겠습니까? 태우가 말하였다. 내가 벌써 너와 의논코자 하였다. 양상서는 풍채와 문장이 세상의 으뜸일 뿐 아니라 퉁소 한곡조로 내 연분을 정하였으니 어찌 이 사람을 버리고 다른 데서 구하겠느냐. 양상서가 돌아오면 먼저 내 혼사를 지내고 정사도 여자로 첩을 삼게 하면 양상서가 사양할 바가 없을 텐데 내 뜻을 알지 못하여 염려스럽구나. 공주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소저가 일생 투기를 알지 못하니 어찌 정가 여자를 꺼리겠습니까? 다만 양상서가 처음에 납폐하였다가 다시 첩을 삼으면 예가 아니요. 또 정사도는 여러 대에 걸친 재상의 집입니다. 그 여자로 남의 첩이 되게 함이 어찌 원통치 아니하겠습니까? 태우가 말하였다. 내 뜻이 그러하면 어찌하면 좋겠느냐? 공주가 말하였다. 들으니 제후에게는 세 부인이 가하다 합니다. 양상서가 성공하고 돌아오면 후왕을 봉할 것이니 두 부인 취함이 어찌 마땅치 아니하겠습니까? 태우가 말하였다. 안 된다. 사람이 귀천이 없다면 관계치 아니하겠지만은 너는 선왕의 귀한 딸이다. 지금 임금의 사랑하는 누이다. 어찌 여염집 천한 사람과 함께 섬기겠느냐? 공주가 말하였다. 선비가 어질면 만승천자도 버탄다 하니 관계치 아니하며 또 정가 여자는 자색과 덕행이 옛사람이라도 미치기 어렵다 하오니 그러하면 소녀에게는 다행입니다. 아무튼 그 여자를 친히 보아 듣던 말과 같으면 몸을 굽혀 섬김이 가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첩을 삼거나 마음대로 하십시오. 태우가 말하였다. 여자의 투기는 예부터 있는데 너는 어찌 이토록 인후하냐? 내 명일에 정가 여자를 부르겠다. 공주가 말하였다. 아무리 낭랑의 명이 있어도 아프다고 핑계하면 부질없고 더구나 재상가의 여자를 어찌 불러드리겠습니까? 소녀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이때 정소저가 부모를 위하여 태어난 채 하지만 형용은 자연 초췌하였다. 하루는 한 여동이 비단 족자를 팔러 왔거늘 춘훈이 보니 꽃밭 속에 공작이 수놓여 있었다. 춘훈이 족자를 가지고 들어가 소적게 고하여 말하였다. 이 족자는 어떠합니까? 소저가 보고 놀라 말하였다. 어떤 사람이 이런 재주가 있는가? 인간 사람이 아니다. 하고 춘훈을 명하여 이 족자는 어디서 났으며 만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동이 말하였다. 우리 소저의 재주인데 우리 소저가 객 중에 계셔 급히 쓸 곳이 있어 팔러 왔으니 값의 많고 적음을 보지 아니합니다. 춘훈이 말하였다. 너의 소저는 네 집 낭자이며 무슨 일로 객 중에 머무느냐? 여동이 말하였다. 우리 소저는 이통판의 누이입니다. 이통판이 절동 땅에 벼슬 갈 때 부인과 소저를 모시고 가는데 소저가 병이 들어 가지 못하여 연지촌 사삼랑의 집에 처소를 정하여 계십니다. 정소저가 그 족자를 많은 값을 주고 사 중당에 걸어두고 춘훈에게 말하였다. 이 족자의 임자를 시비를 보내어 얼굴이나 보고 싶구나 하고 즉시 시비를 보냈다. 시비가 돌아와 고하였다. 억만장한을 다 보았지만 우리 소저 같은 사람은 없었는데 과연 이 소저는 우리 소저와 같았습니다.
춘훈이 말하였다. 그 족자를 보니 제주는 아름다우나 어찌 우리 소자 같은 사람이 있겠느냐. 내가 잘못 보았다. 하루는 사남랑이와 부인과 정소적게 고하였다. 소인의 집에 이통반댁 낭자가 거처하고 있는데 소저의 재덕을 듣고 한번 뵙고자 청합니다. 부인이 말하였다. 내 그 낭자를 보고자 하였지만 청하기 미안하여 못하였는데 그대 말을 들으니 어찌 기쁘지 아니하겠는가. 다음 날 이 소저가 흰 옥으로 꾸민 가마를 타고 시비를 데리고 왔다. 정소저가 나와 맞아 침실에 들어가 서로 대하여 앉으니 월공의 선녀가 요지연에 참회한 듯 그 광채가 비할 데 없었다. 정소저가 말하였다. 마침 시비에게 들으니 저저가 가까이 와 계시다 하나. 나는 팔자가 기박하여 인사를 사절하였기 때문에 가 배웁지 못하였는데 저저가 이런 더러운 곳에 오시니 매우 감사합니다. 이 소저가 말하였다. 나는 본디 초야에 묻힌 사람입니다. 부친을 일찍 여의고 모친을 의지하여 배운 일이 없어 마침 소저의 아름다운 행실을 듣고 한번 모시어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더러운 몸을 버리지 아니하시니 평생 소원을 푼 듯합니다. 또 들으니 대개 춘훈이 있다 하오니 볼 수 있겠습니까? 정소저가 즉시 시비를 명하여 춘훈을 부르니 춘훈이 들어와 예로서 아련하자 이소저가 일어나 맞아 앉았다. 이소저가 춘훈을 보고 감탄하여 말하였다. 듣던 말과 같구나. 정소저가 저러하고 춘훈이 또 이러하니 양상서가 어찌 부마를 구하겠는가. 이소저가 일어나 부인과 소적게 하직하며 말하였다. 날이 저물었으니 물러가지만 거처한 곳이 멀지 아니하니 다시 별날이 있겠습니까? 정소저가 계단 아래로 내려와 사례하며 말하였다. 나는 얼굴을 들어 출입하지 못하기에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오니 허물지 마십시오. 하고 서로 이별하였다. 정소저가 춘훈에게 말하였다. 보검은 땅에 묻혔어도 기운이 두 간에 쏘이고 큰 조개는 물속에 있어도 빛이 수루를 비치니 이소저가 같은 땅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일찍이 듣지 못하였으니 괴이하다. 춘훈이 말하였다. 처번 의심컨대 화음 진어사의 딸이 상서와 양류사를 화답하여 혼인을 언약하였다가 그 집이 환란을 만난 후에 진씨가 아무데도 간주를 모른다 하는데 반드시 성명을 바꾸고 소저를 쫓아 연분을 잇고자 함인가 합니다. 소저가 말하였다. 나도 진씨 말을 들었지만 그 집이 환란을 만난 후에 진씨는 궁비정속하였다 하니 어찌 오겠는가. 나는 의심컨대 난양공주가 덕행과 재색이 만고의 으뜸이라 하니 그러한가 한다. 다음 날 또 시비를 보내어 이 소저를 청하여 춘훈이 함께 앉아 종일토록 문장을 의논하였다. 하루는 이 소저가 와서 부인과 소적게 하직하며 말하였다. 내 병이 잠깐 나아 내일은 절동을 가려 하니 하직합니다. 정소자가 말하였다. 더러운 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주 부르시니 즐거운 마음을 이기지 못하였는데 버리고 돌아가시니 떠나는 정의를 어찌 헤아리겠습니까? 이 소저가 말하였다. 한 말씀을 소적게 아뢰오나 하나 쫓지 아니하실까 염려됩니다. 정소저가 말하였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소저가 말하였다. 늙은 어미를 위하여 남의 관음보살의 얼굴과 모습을 그린 그림을 수놓았는데 문장 명피를 얻어 제목을 쓰고자 하니 원컨대 소저는 찬문을 지어 제목을 써주시면 한편으로는 위친하는 마음을 위로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서로 잊지 못할 정표나 해주십시오. 소저가 허락하지 아니하실까 염려하여 족자를 가져오지 않았으나 거처하는 곳이 멀지 아니하니 잠깐 생각해 주십시오. 정소저가 말하였다. 비록 문필은 없으나 위친하시는 일을 어이 좇지 아니하겠습니까? 날이 저물기를 기다려 가셨으면 합니다.
이소저가 크게 기뻐하여 일어나 절하고 말하였다. 날이 저물면 글쓰기가 어려울 것이니 내가 타고 온 가마가 비록 더러우나 함께 가셨으면 합니다. 정소저가 허락하니 이소저가 일어나 부인께 하직하고 춘훈의 손을 잡고 이별한 후에 정소저와 함께 흰 옥으로 꾸민 가마를 타고 갈 때 정소저의 시녀 여러 사람이 따라갔다. 정소저가 이소저의 침실에 들어가니 보패와 음식이 다 보통과 달리 이상하였다. 이소저가 족자도 내놓지 아니하고 문필도 청하지 아니하자 정소저가 민망하여 말하였다. 날이 저물어 가는데 관음 화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절하여 뵙고자 합니다. 이 말을 미처 마치지 못하여 군마 소리가 진동하며 기치 창검 이 사면을 에워쌌다. 정소저가 크게 놀라 피하려 하자 이소저가 말하였다. 소저는 놀라지 마십시오. 나는 난양공주로 이름은 소아입니다. 태우 낙랑의 명으로 소저를 모셔 가려 합니다. 정소저가 이 말을 듣고 땅에 내려 재배하여 말하였다. 여염집 천한 사람이 지식이 없어 귀한 공주를 알아뵙지 못하고 예의 없이 하였으니 죽어도 아깝지 아니합니다. 난양공주가 말하였다. 그런 말씀은 차차 하겠지만 태우 낙랑께서 지금 난간의 의지에 기다리시니 원컨대 소저는 함께 가십시다. 정소저가 말하였다. 귀한 공주께서 먼저 들어가시면 첩이 돌아가 부모께 고하고 이후에 따라 들어가겠습니다. 공주가 말하였다. 태우가 소저를 보시고자 하여 어명을 내리신 것이니 사양치 마십시오. 정소저가 말하였다. 첩은 본디 천한 사람입니다. 어찌 귀한 공주와 가마를 함께 타겠습니까? 공주가 말하였다. 여상은 어부였지만 문왕이 한 수레에 탔고 후영은 문직이었지만 신농군의 고삐를 잡았습니다. 더구나 소저는 재상가 처녀인데 어찌 사양하겠습니까? 하고 손을 이끌어 가마를 타고 갔다. 난양공주가 소저를 궐문 밖에 세우고 궁녀에게 명하여 호익해 한 후 공주가 들어가 태우께 입조하고 정소저의 자색과 덕행을 아뢰었다. 태우가 감탄하여 말하였다. 그러하다면 양상서가 부마를 어찌 사양치 아니하겠는가 하고 궁녀에게 명하여 말하였다. 정소저는 대신의 딸이요 양상서의 납체를 받았으니 일품 조복을 입고 입조하라. 궁녀가 의복함을 가져와 정소저께 고하자 소저가 말하였다. 첩은 천녀의 몸이니 어찌 조복하겠습니까? 태우가 듣고 더욱 기특히 여겨 불러 들어가니 궁중 사람이 다 감탄하여 말하였다. 천하일색이 우리 공주님뿐인가 하였는데 또 이 소저가 있는 줄을 어이 알았겠는가. 소저가 예를 마치자 태우가 명하여 자리를 주고 말하였다. 양상서는 일대 호걸이요 만고 영웅이다. 부마를 정하려고 하였는데 너의 집이 납체를 먼저 받았다기에 억지로 빼앗지 못하여 난양의 주위로 너를 데려왔거니와 내 일찍이 두 딸이 있다가 한 딸이 죽은 후에 난양만 두고 외롭게 여겼는데 내 자색과 덕행이 좋기 난양과 형제될만 하구나. 너를 양녀로 정하여 난양이 너를 잊지 못하는 정을 표하고자 한다. 소저가 말하였다. 첩이 여염집 천인으로 어찌 난양공주님과 형제가 되겠습니까? 복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태우가 말하였다. 내가 이미 정하였으니 무슨 사양하느냐. 또 내 글재주가 용타하니 글 한 구를 지어 나를 위로하라. 옛날 조자건은 칠보시를 지었으니 너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재주를 보고자 한다. 소저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소저가 글은 잘 못하지만 낙랑의 명을 어찌 거스르겠습니까? 난양이 말하였다. 정씨를 혼자 시키기 미안하니 소녀가 함께 짓겠습니다. 태우가 크게 기뻐하여 필먹을 갖추고 궁녀를 명예 앞에 세우고 글의 제목을 낼 때 이때는 춘삼월이다. 벽 도화가 많이 핀 속에 까치가 짖자
그것으로 글재를 내니 각각 붓을 잡고 써 드렸는데 궁녀가 겨우 5걸음을 옮겼을 뿐이었다. 태우가 다 보시고 칭찬하여 말하였다. 내 두 딸은 이태백과 조작원이라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때 천자가 태우께 입조하자 태우가 말하였다. 내 난양의 혼사를 위하여 정소자를 데려다가 내 양녀를 삼아 함께 양상서를 섬기고자 하니 어떠하오? 상이 말하였다. 낭낭의 훌륭한 덕은 고금에 없습니다. 태우가 정소자를 불러 황상께 입조하라 하자 정소자가 즉시 들어와 뵈니 상이 여중서 진씨 채봉을 명하여 비단과 필먹을 가져오라 하여 친필로 정씨를 영양공주로 봉한다 하고 차례를 형으로 하니 영양공주가 땅에 엎드려 말하였다. 첩은 본디 미천한 사람인데 어찌 난양의 형이 되겠습니까? 난양이 말하였다. 영양은 제 덕이 내 위이니 어찌 사양하십니까? 황상이 태우께 여쭈었다. 두 누이의 혼사를 이미 결단하셨으니 여중서 진채봉을 생각하십시오. 진채봉은 본디 조간의 자식입니다. 그의 집이 비록 망하였으나 그 재주와 심덕이 기특하고 또 양상서와 언약이 있었다 하니 공주 혼사의 잉첩을 삼았으면 합니다. 태우가 즉시 채봉을 불러 말하였다. 너를 양상서의 첩으로 정하니 두 공주의 희작시를 차운하라. 진씨가 즉시 글을 지어 드리니 의사와 필법이 신묘하여 태우와 황상이 칭찬에 마지 않았다. 하루는 영양공주가 태우께 아뢰어 말하였다. 소녀가 들어올 때에 부모가 놀라 염려하였으니 돌아가 부모를 보고 이런 훌륭한 덕을 자랑하고자 합니다. 태우가 말하였다. 아직 사사로이 출입을 할 수 없다. 네, 의논할 말도 있으니 최 부인을 청하겠다. 하고 즉시 조서하였다. 최 씨가 들어가 태우께 입조하자 태우가 말하였다. 내 부인의 딸을 데려와 양녀를 삼았으니 부인은 염려 마시오. 최 씨가 살해하여 말하였다. 첩이 아들이 없고 딸 하나만 있어 금옥같이 사랑하였는데 낭낭의 훌륭한 덕이 이렇듯 하니 시든 나무에 꽃이 핀 것과 같습니다. 이 은덕을 죽어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영양과 난양이 부인을 보고 서로 반겨함은 헤아리지 못할 바였다. 태우가 말하였다. 부인의 집에 가춘은이 있다 하더니 왔소이까? 부인이 춘은을 불러 즉시 입족해 하자 태우가 말하였다. 진실로 절대 가인이구나 하고 두 공주와 진씨가 지은 글을 말한 후 차운하라 하자 춘은이 사양치 못하여 즉시 지어드리니 태우가 보고 길게 탄복하였다. 춘은이 물러가 두 공주께 뵈고 앉으니 공주가 진씨를 가리켜 말하였다. 이는 화음 진가 여자다. 그대와 100년을 함께할 사람이다. 춘은이 말하였다. 양류사를 지은 진씨십니까? 진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양류사를 어찌 아십니까? 춘은이 말하였다. 상서가 매일 양류사를 읊으며 낭자를 생각하시기에 들었습니다. 진씨가 말하였다. 상서가 옛일을 잊지 아니하시는구나 하고 더욱 슬퍼하였다. 태우가 최 부인에게 말하였다. 양상서를 속일 묘책이 있으니 부인도 나가서 소저가 죽었다고 하시오. 두 공주가 부인을 문 밖에 전송하고 춘은에게 말하였다. 내가 죽었다 하고 상서를 속여라. 춘은이 말하였다. 전에 속인 일도 죄가 큰데 다시 속이고 무슨 면목으로 상서를 섬기겠습니까? 공주가 말하였다. 태우께서 명하신 일이니 마지는 못할 것이다. 춘은이 듣고 갔다. 양상서가 돌아온다는 소문이 경성에 들어오자 천자가 친히 위교에 나와 상서의 손을 잡고 말하였다.
만리밖에가 역적들을 깨끗이 쓸어버린 공을 어찌 갚겠는가 하시고 바로 그날 대승상 위국공을 봉하고 3만호를 끊어주며 화상을 기린각에 그려놓게 하였다. 승상이 사은 숙배하고 물러나와 정사도 집에 가자 정사도 일가가 다 외당에 모여 승상을 위로할 때 양승상이 사도부처의 안부를 물으니 정십삼이 말하였다. 너희의 상사를 만난 후에 항상 눈물로 지내시기에 나와서 승상을 맞이하지 못하니 승상은 들어가 뵙되 아프게 하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승상이 이 말을 듣고 질색하여 말을 못하다가 한참 후에 말하였다. 소저가 죽었단 말이요? 하고 눈물을 흘리거늘 정생이 말하였다. 승상과 혼인을 정하였다가 불행하여 이렇게 되니 어찌 우리 집 가문의 운수가 쇠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승상은 슬퍼 마십시오. 승상이 눈물을 씻고 정생을 데리고 들어가 사도부처께 뵈니 사도부처가 별로 서러워하는 빛이 없었다. 승상이 말하였다. 저는 나라의 명으로 만리타국에가 성공하고 돌아와 전생영부를 맺을까 하였는데 하늘이 그르게 여기시어 소저가 인간 세상을 이별하였다 하오니 소자의 불행입니다. 사도가 말하였다. 사람의 생사는 하늘에 달려 있으니 어찌하겠나. 오늘은 승상의 즐길 날이니 어찌 슬퍼하는가. 정생이 승상에게 눈짓을 해 일어나 화원에 들어가니 춘운이 반겨 내달아 뵈자. 승상이 춘운을 보고 소저를 생각하여 눈물을 금치 못하였다. 춘운이 위로하여 말하였다. 승상께서는 과히 슬퍼 마시고 첩의 말을 들으십시오. 소저는 본디 천상에서 귀양 왔는데 하늘에 올라갈 때 첩에게 이르되 양상서가 납체를 도로 내어 주었으니 부당한 사람이다. 혹 내 무덤이나 내 제사를 지내는 대청에 들어와 조문하면 나를 욕하는 일이니 아무리 죽은 홀령인들 어찌 노하지 아니하겠는가 하였습니다. 승상이 말하였다. 또 무슨 말을 하던가. 춘운이 말하였다. 또 한 말이 있지만 차마 내 입으로 말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승상이 말하였다. 무슨 말이었느냐. 춘운이 말하였다. 상석께서 춘운을 사랑하시라고 전하였습니다. 승상이 말하였다. 소저가 이르지 아니한들 어찌 너를 버리겠는가. 하루는 천자가 승상을 이끌어 보시고 말하였다. 승상이 부마를 사양하였지만 이제 정소저가 이미 죽었으니 또 무슨 말로 사양하겠는가. 승상이 재배하고 말하였다. 정녀가 죽었으니 어찌 한 거 하겠습니까만 소신의 문벌이 미천하고 제덕이 천하고 비루하오니 당치 못할까 합니다. 천자가 크게 기뻐하여 태사를 불러 좋은 날을 기리니 9월 보름이었다. 상이 승상에게 말하였다. 경의 혼사를 확실히 결정치 못하였기에 미처 이르지 못하였는데 짐에게 과연 두 누이가 있으니 하나는 영양공주요 하나는 낭양공주이다. 영양공주는 정부인을 정하고 난양공주는 둘째 부인을 정하여 한날에 혼사를 행할 것이다. 9월 보름을 당하여 혼례를 궐문 밖에서 행할 때 승상이 비단으로 만든 도포와 옥으로 된 띠를 하고 두 공주와 얘를 이루니 그 위험 있는 거동은 다 헤아리지 못할 바였다. 이날 밤은 영양공주와 동침하고 다음 날은 난양공주와 동침하고 또 다음 날에는 진씨 방으로 갔는데 진씨가 승상을 보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눈물을 흘리자 승상이 말하였다. 오늘은 즐거운 날인데 낭자는 무슨 일로 눈물을 흘리는가. 진씨가 말하였다. 승상이 첩을 알아보지 못하시니 반드시 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 슬퍼하는 것입니다. 승상이 자세히 보고 나아가 옥수를 잡고 말하였다. 낭자가 화음 진씨인 줄을 알겠군. 낭자가 벌써 죽은 줄 알았는데 오늘 궁중에서 볼 줄 어찌 알았겠는가. 낭자의 집이 차마를
본 일은 차마 말하지 못하겠군. 객점에서 난리를 만나 이별한 후에 어느 날인들 생각지 아니하였겠는가 하며 양류사를 서로 대하여 읊으니 한편으로는 반갑고 한편으로는 슬펐다. 승상이 말하였다. 내 처음에 배필을 기약하였다가 오늘날 첩을 삼으니 어찌 부끄럽지 아니하겠는가. 진씨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처음에 유모를 보낼 때 첩뜨기를 원하였으니 무슨 원통함이 있겠습니까? 하고 서로 즐기는 정이 두 날 밤보다 100배나 더하였다. 그 다음 날 두 공주가 승상께 술을 권하다가 영양공주가 시비를 불러 진씨를 청하니 승상이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자연 감동하여 갑자기 생각하였다. 내 일찍이 정소조와 검은고 한곡조를 의논할 때 그 소리와 얼굴을 익히 듣고 보았는데 오늘 영양공주를 보니 얼굴과 말소리가 매우 같구나. 나는 두 공주와 함께 즐겨하는데 슬프다. 정소조의 외로운 호는 어디에가 의탁하였을까. 영양공주를 거듭 보고 눈물을 머금고 말하지 아니하자 영양공주가 잔을 놓고 물어 말하였다. 승상이 무슨 일로 마음을 슬퍼하십니까? 승상이 말하였다. 내 일찍이 정사도 여자를 보았는데 공주의 얼굴과 소리가 매우 같아 자연 감동하여 그러합니다. 영양공주가 말을 듣고 낯빛이 변하고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자 승상이 부끄럽고 열적어 난양공주께 고하였다. 영양은 내 말을 그릇되다 여깁니까? 난양이 말하였다. 영양공주는 태우의 딸이요 천자의 누이입니다. 뜻이 교만하고 건방져 한번 그릇되게 여기면 마음을 좇지 아니하니 정가 여자가 비록 아름다우나 여염처녀요. 또 정소저는 백골이 다 진토되었는데 어찌 그런데 비하십니까? 승상이 즉시 진씨를 불러 영양공주께 사죄하여 말하였다. 마침 술을 과히 먹고 막말을 하였으니 원컨대 공주는 허물지 마십시오. 진씨가 즉시 돌아와 승상께 고하였다. 공주가 하시는 말씀이 있었지만 첩이 차마 아뢰지 못하겠습니다. 승상이 말하였다. 공주의 말씀이 비록 과하나 진씨의 죄가 아니니 전해보라. 진씨가 말하였다. 공주가 막 화를 내시며 이르시되 나는 황태우의 딸이요 정녀는 여염집 천인입니다. 제 얼굴만 자랑하고 평생 보지 못하던 상공과 반나절을 함께 검은고를 의논하고 수작하니 행실이 아름답지 못하고 또 혼인이 시기를 놓쳐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것에 심술이 나서 청춘에 죽었으니 복도 좋지 못한 사람입니다. 옛날 추호라는 사람이 뽕 따는 계집과 희롱할 때 그 아내가 듣고 말하기를 내 아무리 어질지 못하나 나를 생각한다면 어찌 상중, 유녀와 희롱하겠는가 하고 물에 빠져 죽었으니 낸들 무슨 면목으로 상공을 대면하겠습니까? 나를 죽은 정씨에게 비하고 행실 없는 사람을 생각하니 내 그런 사람 섬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난양은 성질이 양순하고 인정이 많으니 승상을 모셔 100년 해로하십시오 하였습니다. 승상이 이 말을 듣고 크게 화를 내어 말하였다. 천하의 형세만 윗고 가장을 업수히 여기기는 영양공주 같은 사람이 없다. 옛부터 부마되기를 싫어한 것은 이렇기 때문이다 하고 난양공주에게 말하였다. 과연 정소절을 만나본 것에 곡절이 있습니다. 영양이 행실 없는 사람으로 책망하니 어찌 애답지 아니하겠습니까? 난양이 말하였다. 첩이 청컨대 들어가 알아듣도록 잘 타이르겠습니다. 하고 즉시 돌아가 날이 저물도록 나오지 아니하고 시비를 시켜 승상께 전갈하여 말하였다. 100번 알아듣도록 잘 타일렀지만 도무지 듣지 아니합니다. 첩은 영양과 사생고락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영양이 깊은 방에서 혼자 늙기를 결단하니 첩도 상공을 모시지 못하겠습니다. 바라건대 진씨와 함께 100년을 해로하십시오. 승상이 이 말을 듣고
분을 이기지 못하여 빈 방에 촛불만 대하고 앉았는데 진 씨가 금으로 만든 화로에 향을 피우고 승상께 고하여 말하였다. 첩은 군자를 곁에서 모시지 못하기에 첩도 들어가니 승상은 편안히 쉬십시오. 하고 나가자 승상이 더욱 분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하되 저희가 작당하고 가장을 이토록 조롱하니 세상에 이런 고약한 일이 어디에 있는가. 차라리 정사도집 화원에서 낮이면 정십삼과 술이나 먹고 밤이면 추는과 희롱함만 갖지 못하다. 부마된 3일 만에 이토록 곤핍하니 어찌 분하지 아니한가 하고 사창을 여니 이때 달빛은 뜰에 가득하고 은하수가 비켜 있었다. 잠깐 일어나 신을 신고 배회하는데 문득 바라보니 영양공주의 방에 등촉이 휴양하고 웃음소리가 자자하기에 승상이 생각하되 밤이 깊었는데 어떤 궁인이 이제까지 아니 자는가. 영양이 나에게 화가 나서 들어가더니 침실에 있는가 하여 가만히 들어가 창밖에서 엿들으니 두 공주가 쌍욕 치는 소리가 역력히 들리거늘 승상이 창틀로 보니 진 씨가 한 여자와 함께 두 공주 앞에서 쌍욕을 치는데 자세히 보니 춘운이었다. 대개 춘운이 공주를 위하여 관광하고 궁중에 머물렀지만 종적을 감추어 보이지 않은 까닭에 승상이 알지 못하였다. 승상이 춘운을 보자 마음에 이상히 여겨 어찌 왔을까 하는데 문득 진 씨가 쌍욕을 버리고 다시 버리고 말하였다. 출랑가 내기코자 하오. 춘운이 말하였다. 첩은 본디 가난하여 내기하면 술 한 잔뿐이거니와 진숙이는 귀한 공주를 모셔 명주 비단을 흔한 삼배같이 여기고 팔진미를 변변치 못한 음식처럼 여기니 무엇을 내기코자 하십니까? 진씨가 말하였다. 내가 지면 보패를 끌러 출랑을 주고 출랑이 지면 내가 청하는 일을 하거라. 춘운이 말하였다. 무슨 일을 청하십니까? 진씨가 말하였다. 내 잠깐 말씀을 들으니 출랑이 신선도 되고 귀신도 된다 하니 그 말을 자세히 듣고자 하오. 춘운이 쌍욕판을 밀치고 영양공주를 향하여 말하였다. 소저가 평소 저를 사랑하시면서 어찌 이런 말씀을 공주께 하십니까? 진숙인이 들었으니 궁중에 귀 있는 사람이 누가 아니 들었겠습니까? 진씨가 말하였다. 출랑이 어찌 우리 공주께 소자라 하는가? 공주는 대승상 위국공 부인이시오. 비록 나이는 어리나 자기가 이미 높으신데 어찌 출랑자의 소저이겠는가? 춘운이 웃으며 말하였다. 10년 넘게 부르던 입을 고치기 어렵습니다. 꽃을 다투어 희롱하던 일이 어제인 듯해서 그러했습니다. 하고 서로 웃음소리가 낭낭하였다. 출랑의 말을 다 듣지 못하였지만 승상이 과연 출랑에게 그토록 속았습니까? 영양이 말하였다. 승상이 겁내는 거동을 보고자 하였는데 승상이 사리에 어둡고 완고하여 귀신을 꺼릴 줄을 알지 못하니 옛부터 색을 좋아하는 사람을 색중 악이라더니 과연 승상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고 모두 크게 웃었다. 승상이 비로소 영양공주가 정소저인 줄을 알고 한편으로 반가워 문을 열고 급히 보고자 하다가 갑자기 생각하되 제가 나를 속이니 나도 또한 속이리라 하고 가만히 진씨의 방으로 돌아와 누웠는데 하늘이 이미 새었다. 진씨가 나와 시녀에게 물어 말하였다. 승상께서 일어나셨느냐? 시녀가 말하였다. 아직 일어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진씨가 창밖에 서서 일어나기를 기다리는데 승상이 신음하는 소리가 때때로 들리거늘 진씨가 들어가 물어 말하였다. 승상께서 기체 평안치 않으십니까? 승상이 대답하지 아니하고 눈을 바로 떠보며 헛소리를 무수히 하자 진씨가 물어 말하였다. 승상은 무슨 헛소리를 이리 하십니까? 승상이 두 손을 내어두르며 말하였다. 너는 어떤 사람이냐? 진씨가 말하였다.
첩을 알지 못하십니까? 첩은 진숙인입니다. 승상이 말하였다. 진숙인이 어떤 사람이냐? 진씨가 놀래어 나아가 머리를 만져보니 심히 더웠다. 진씨가 말하였다. 승상 병환이 하룻밤 사이에 어찌 이토록 중하십니까? 승상이 말하였다. 내 꿈에 정씨와 함께 밤새도록 말했더니 내 기운이 이러하다. 진씨가 다시 물으나 승상이 대답지 아니하고 몸을 돌이켜 눕자 진씨가 민망하여 시녀를 명하여 두 공주께 보고하였다. 승상의 병환이 중하니 빨리 나와 보십시오. 영양이 말하였다. 어제 술을 먹은 사람이 무슨 병이겠는가? 우리를 나오게 함일 뿐이다. 진씨가 바삐 들어가 태우께 고하였다. 승상의 병환이 중하니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니 황상께 아뢰어 의원을 불러 치료하게 하십시오. 태우가 이 말을 듣고 두 공주를 불러 꾸짖어 말하였다. 너희는 부질없이 승상을 과히 희롱했구나. 병이 중타하면 어찌 빨리 나가보지 아니하느냐. 급히 나가 병이 중하거든 의원을 불러 치료하게 하라. 두 공주가 마지못하여 승상의 침수에 나와 영양은 밖에 서고 난양과 진씨가 먼저 들어가니 승상이 난양을 보고 두 손을 내어 두르며 눈을 굴려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목 안으로 소리쳐 말하였다. 내 명이 다하여 영양과 연결하고자 하는데 영양은 어디 가고 아니오는가? 난양이 말하였다. 승상은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승상이 말하였다. 오늘 밤 정씨가 와 나에게 이르되 상공은 어찌 약속을 저버리십니까? 하며 술을 주어 먹었더니 말을 못하겠고 눈을 감으면 내 품에 눕고 눈을 뜨면 내 앞에 서니 정씨가 나를 원망함이 깊은 모양인데 내 어찌 살 수 있겠는가 하고 벽을 향하여 헛소리를 무수히 하고 기절하는 듯 하자 난양이 병을 보고 크게 겁내어 나와서 영양에게 말하였다. 승상이 저저를 보고자 하여 병이 되었으니 저저가 아니면 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저는 급히 들어가 보십시오. 영양이 오히려 의심하였지만 난양이 영양의 손을 잡아 함께 들어가니 승상이 헛소리를 하는데 모두 정씨에 대한 말이었다. 난양이 크게 소리하여 말하였다. 영양이 왔으니 눈을 들어 보십시오. 승상이 잠깐 머리를 들어 손을 내어 일어나고자 하자 진씨가 나아가 몸을 붙들어 일으켜 앉히니 승상이 두 공주에게 말하였다. 내 두 공주와 100년 해로 하려 하였는데 지금 나를 잡아가려 하는 사람이 있으니 나는 세상에 오래 머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영양이 말하였다. 상공은 어떤 재상이시기에 저런 허황된 말씀을 하십니까? 정씨가 비록 남은 혼이 있다 한들 궁중이 깊숙하고 그 가며 천만 귀신이 지키고 보호하는데 어찌 감히 들어오겠습니까? 승상이 말하였다. 정씨가 지금 내 앞에 앉았는데 어찌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십니까? 난양이 말하였다. 옛사람이 술잔의 활 그림자를 보고 병이 들어 죽었다더니 승상이 또 그러하십니다. 승상이 대답하지 아니하고 두 손만 내어 두르자 영양이 병세가 흉함을 보고 다시 속이지 못하여 나아가 앉아 말하였다. 승상이 죽은 정씨를 이렇듯 생각하니 산 정씨를 보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첩이 과연 정씨입니다. 승상이 말하였다. 부인은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정씨의 혼이 지금 내 앞에 앉아 나를 황천에 데려가 전생의 연분을 맺자 하고 잠시도 머물지 못하게 하니 산 정씨가 어디에 있겠소? 불과 내 병을 위로코자 하여 산 정씨라 하지만 진실로 허망합니다. 난양이 나가 앉아 말하였다. 승상은 의심치 마십시오. 과연 태우 낭랑이 정씨를 양녀로 삼아 영양공주를 봉하여 첩과 함께 상서를 섬기게 하였으니 오늘의 영양공주는 전일 검은고 희롱하던 정소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찌 얼굴과 말소리가 심히 같겠습니까? 승상이 대답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소리내어 말하였다. 내가 정과했을 때 정소저에게 12춘운이 있었는데 한 말을 묻고자 합니다. 난양이 말하였다. 춘운이 영양을 빌어 궁중에 왔다가 승상의 기후가 평안치 아니하심을 보고 밖에 대령하였습니다. 하고 즉시 춘운을 부르니 춘운이 들어와 앉으며 말하였다. 승상께서는 기체 어떠하십니까? 승상이 말하였다. 춘은 혼자만 있고 다른 사람은 다 나가시오. 두 공주와 진숙인이 나와 난간에 나와 앉았는데 승상이 즉시 일어나 세수하고 의관을 정제해 춘운으로 하여금 데려오라 하니 춘운이 웃음을 머금고 또 나와 전하자 다 들어갔다. 승상이 화양건을 쓰고 궁금포를 입고 백옥선을 들고 안석에 비스듬히 앉았으니 기상이 봄바람같이 호탕하고 정신이 가을달같이 맑아 병들었던 것 같지 아니하였다. 가까이 앉으시오. 영양이 들어온 줄을 알고 웃음을 머금고 머리를 숙이고 앉았다. 난양이 말하였다. 상공께서 기체 지금 어떠하십니까? 승상이 정색하고 말하였다. 요새는 풍속이 좋지 못하여 부인이 작당하고 가장을 조롱하니 내가 비록 어질지 못하나 대신에 위치에 있어 문란해진 풍속을 바로잡을 일을 생각하여 병이 들었는데 이제는 나았으니 염려 마십시오. 영양이 말하였다. 그 일은 첩들이 알지 못하거니와 승상의 병환이 쾌치 못하면 태우께 여쭈어 명의를 불러 치병코자 합니다. 승상이 아무리 웃음을 참고자 하였지만 실상 정소저가 죽었는가 하였는데 이날 밤에 소저가 살아있는 줄을 알고 비록 속였으나 그리워하던 심사를 참지 못하고 생각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크게 웃어 말하였다. 이제 부인을 지하에 가 상봉할까 하였더니 오늘 일은 진실로 꿈속입니다. 하며 옥수를 잡고 희롱하니 원앙새가 초목 사이의 푸른 물을 만난 듯 나비가 붉은 꽃을 본 듯 그 사랑함을 이루 헤아리지 못할 바였다. 영양이 일어나 재배하고 말하였다. 이는 태우께서 어지시기 때문이며 황상폐하의 성덕과 난양공주의 인후하신 덕이오니 그 은덕은 백골이 진토되어도 갚지 못할까 합니다. 입으로 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고 전후의 사연을 다 베푸니 만고에 듣지 못할 일이었다. 난양이 웃으며 말하였다. 영양은 심덕이 아름다워서 하늘이 감동하신 것이니 첩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때 태우가 이 말을 듣고 크게 웃으며 말하였다. 내가 또한 속였다. 하고 즉시 불러 보시니 두 공주가 태우를 모셔 있었다. 태우가 물어 말하였다. 승상이 죽은 정씨와 함께 끊어진 연분을 다시 맺으니 어떠하신가? 승상이 땅에 엎드려 말하였다. 성은이 만극한데 만분질이나 다 갚지 못하올까 합니다. 태우가 말하였다. 나의 희롱함이 무슨 은혜라 하겠는가? 이날 상이 군신 조의를 받을 때 군신이 아뢰어 말하였다. 요사이 경성이 나오고 황하수도 맑아졌으며 풍년이 들었고 토번이 살던 땅이 다 항복하니 진실로 태평성대인가 합니다. 상이 겸양하였다. 하루는 승상이 대부인을 모시고자 하여 상소를 할 때 말씀이 지극하고 간절하여 상이 보고 양소유는 극진한 효자이다 하고 황금 1,000근과 비단 800필과 100억으로 꾸민 가마를 주며 말하였다. 즉시 가 대부인을 위하여 잔치하고 모셔오라. 승상이 황태우께 하지가 할 때 태우가 비단으로 장식된 신을 주었다. 승상이 물러나와 두 공주와 진씨 출랑을 이별하고 발행하여 낙양에 다다르니 개선몰과 적경홍이 벌써 객관에 와 기다리고 있었다. 승상이 웃으며 말하였다. 내 이 길은 황명이 아니요 사사로운 용무로 가는데 두 낭자는 어찌 알고 왔는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대승상 유곡궁이자
부마도위의 행차를 깊은 산골이라도 다 아는데 첩들이 아무리 살림에 숨었은들 어찌 모르겠습니까? 또한 승상의 부귀는 천하의 으뜸이라 첩들도 즐겁거니와 소문에 두 공주를 부인 삼으셨다 하니 알지 못하겠습니다. 첩들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승상이 말하였다. 한 분은 황상폐하의 누이요, 또 한 분은 정사도의 소저이다. 황태후가 양녀를 삼아 영양공주를 봉하였으니 계량이 정한 바이다. 무슨 투기가 있겠는가? 두 공주가 다 유한한 덕이 있으니 두 낭자의 복이다. 서멀과 경홍이 크게 기뻐하였다. 승상이 발행하여 고향에 갔다.